이제 스펙이 도대체 뭔 뜻이냐면 스펙 specific, specify 뭐 뜻이야? specify 특정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특정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specify 뭐 특정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로 바꾸면 IC를 붙인 다음에 히트를 붙이면은 특정적인 열 이거 비열이란 말이야. 이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특정하다, 한마디로 뭔가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어원이 돼요. 보여주다. 뭔가 보여주는 거, 뭔가 스펙 이런 말들도 들었잖아. 너 스펙이 뭐야? 들었죠? 그 스펙이야. 너를 보여줘 이런 말이야. 자 또는 이 스펙이라는 말이 이것도 많이 쓰이죠. 스펙, 스페시피케이션 뭔 뜻이죠? 사용 설명서야. 보여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 그거 안 어렵죠? 그래서 스펙 총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면 스펙 보여주는데 총 검은색 띠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은 보여준다 검은색 띠를 통해서 보여준다 뭐 이런 말이야. 진짜 미안해 자기자. 이건 잠깐 들어볼게요. 그래서 민지야 이게 스펙트럼 말 그대로 이제 검은색 띠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원리인데 그 쌤이 잠깐 빛의 파동이 어떻게 휘는지 보여주지. 네.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스펙트럼은 한마디로 보여준다. 검은색 띠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빛을 분해하는 기계 뭐라고 부른다지? 프리즘. 프리즘 같은 거를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불러? 분광기. 분해시킨다. 뭐를? 빛광자. 기는 도기자 기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쌤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쐈어. 예. 이때 기억나나? 발. 출렁출렁 보잖아. 예. 이때 빛이 다 섞여 있지. 네. 백색광이 아니라 백색광. 백색광이면 이 빛이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갈수록 어때더라? 에너지가 점점 커지지 않지? 그러면서 진동수가 많은 게 빛이 더 많이 휠까? 진동수가 적은 게 빛이 더 휠까? 더 많은 게 많이 휘어요. 봐봐. 많으면은 출렁출렁 많이 하겠지.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하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검은색 띠 추억을 갖다 대면 검은색이 빛을 잘 흡수해 안 흡수해? 흡수하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어때? 연속으로 나왔나? 나오죠. 그래서 이걸 무슨 스펙트럼 볼까? 이런 스펙트럼 안 어렵죠. 자, 그때 다 했던 건데 얘들아 하나만 얘들아 더 강조해보자면 정확하게 이 빛을 뭐 예를 들어 백열등에서 백이 백색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흰색 빛이 내뿜는 뜻인데 빛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빛이 과하게 많이 나오는 거를 실제로 좀 줄이기 위해서 아주 얇은 막으로 이 틈 사이만 빛의 한 줄기만 받게 만드는 기계인데 도구인데 이거를 뭐라 보면 얘들아 내가 얼마 들어봤어? 슬림하다. 그래서 그 슬림의 어원을 따서 뭐라 보면은 슬립이라고 불러. 슬립. 그러니까 빛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매우 얇은 빛의 한 줄기만 받기 위해서 슬립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고 이 빛의 한 줄기를 분해시키면은 어때? 모든 빛을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빛 하나의 줄기만 분해시키지. 그러면 실제 실험에서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눈으로 알아보기 좋을까 안 좋을까? 빛을 많이 분해시키는 것보다 아주 한 줄기만 분해시켜 봤을 때 정말로 빨주, 노초, 파남보 하나씩 나오는 게 더 정확하잖아, 맞지? 그래서 슬릿이라는 방식을 보통 써요. 자 그리고 얘들아 아래 거 보면 선 스펙트럼 보면 선 스펙트럼 말 그대로 선으로 나온다는 원리였지. 기억나? 이제? 자 여기서 뭐 고온의 기체 여기 고온의 기체가 있어. 온도를 쌤이 가야했어 기체한테. 그러면 봐봐 여기 확대 보면은 수소와 헬륨이 있다 했을 때 얘들 들다 된다. 들뜨지. 들뜨면 얘들 뭐가 돼? 양이온, 둘 다 양이온.
둘 다 양기죠, 맞죠? 그러면 다시 전자를 잡아당기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렇게 무한 반복, 얘도 무한 반복. 이런 식으로. 이때 올라갈 때는 쌤이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으니까 들뜨지. 근데 다시 전기력으로 잡히면은 들떠 못 들떠? 못 들지. 그러면 바닥 상태 다시 내려오지. 이때 이 두께만큼 에너지가 나와. 움직이 두 내지만큼 에너지 나오는 거야. 전자는 실제로 빛으로만 움직인다고 말했죠. 그렇죠? 열도 움직여요. 열도 움직이고 전자가 빛을 잘 흡수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전자도 원래 나중에 이 빛으로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나중에는 배울 거든 전자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움직이 둘일 때는 빛 에너지 나오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스펙트럼 프리즘을 갖다 낸 다음에 스펙트럼 분해시키면 어떻게 될까? 빛이 분해되겠지. 근데 봐봐, 얘는 왜 연속으로 안 나올까? 특정한 이 두께만큼의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내뿜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에너지가 다 있어. 얘네 에너지가 이 두께만큼의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데 얘들은 빛을 방출했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이번에는 고온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할게요. 저온인데 봐봐.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백스광이지. 근데 매우 멀리 있는 이 저온의 기체를 지난 다음에 빛을 분해시켜 보면은 이 저온이 어때? 얘들은 이 수소와 헬륨이 들떠 있어 아니면 바다 상태에 있어? 바다 상태에 이렇게 빛도 내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실제로 빛을 투과하면 이 두께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안 흡수해? 얘가 지금 바다 상태잖아.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할까 안 흡수할까? 바다 상태에 에너지 없으니까 이 두께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이 두께만큼 에너지가 빠지지. 얘가 올라가면서 들뜨면서 에너지가 빠져요. 그럼 이 빠진 빛은 분해시켜봤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자, 백색 백열등이었지. 그러면 원래는 빛이 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특정 게 빠져있어, 빠져있어. 이 빠져있는 건 정체가 뭘까? 바로 이 두께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에요. 안 넓지? 일단 안 넓죠? 그래서 이거를 급수 스펙트럼. 안 넓지 얘들아? 이거 우주할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민지야 그리고 봐봐. 여기가 붉은색이라고 하고 여기 파란색 쪽이라 했을 때 빛이 파란색 쪽에 있을 때 당연히 이 붉은색 쪽에 에너지가 작을까? 파란색 쪽에 에너지가 작을까? 붉은색. 오케이. 그럼 당연히 진동 파장은 누가 더 길까? 붉은색. 오케이. 그래서 적혀있죠. 파란색이 길고 파란색이 짧고 붉은색이 길고 반대로는 붉은색 에너지가 작고 파란색 에너지가 크다. 안 어렵죠? 진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에너지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오른쪽 넘을게. 250도. 요게 조금 어려워요, 에너지준이. 자, 보어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준이. 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원자핵을 찾아냈단 말이야. 이 태양의 구조를 보고. 그때 쌤이 그 기억나? 민재야? 뉴턴의 사고 실험. 뉴턴의 사고 실험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러더퍼드가 이렇게 태양계 구조로 설명했었어. 근데 러더퍼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런 논리가 있어. 봐봐. 지금 얘가 원운동을 하면 봐봐. 플러스가 있어. 원자핵 있어. 근데 우리 배웠어. 뉴턴 사고 실험. 그치? 항상 특정 궤도 돌아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얘들아 참고 이거 고등학교 민재만 있어서 고등학교 거 고등 2, 3학년 때 나오는 내신하고 있대 쌤이 지금. 자, 봐봐. 얘가 원래는 특정한 궤도로 돌아야지. 근데 그림 보면은 얘들아 어때? 지금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면은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봐봐. 너희들 이 전자가 돌고 있으면 돌면서 생각해봐. 돌면서 얘네들이 외부의 열을 이 전자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흡수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만약에 이 전자가 전자체 열 에너지를 빼앗기면 움직임이 어떻게 돼? 둔해지지. 둔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 원의 이 궤도가 유지가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얘네 속도가 앞으로 가면 빠르게 줄어들면
이렇게 되면서 꽝 충돌했지.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뭐냐면 요렇게 전자가 열 에너지를 잃어서 앞으로 가는 빠르게 느려지니까 이 원자에게 공률보다 이 전자의 공률이 더 심해지면서 닿게 되는 거야. 이해돼? 뉴턴 사고 시험이잖아, 맞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요렇게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방출돼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아까 방출 스펙트럼 했을 때 얘가 연속적으로 내려왔어? 아니면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면서 내려왔어? 그게 포인트야.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전자가 살아났다가 생겨났다 마치 양자, 맞아, 뭔가 양자처럼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처럼 뭔가 이 양처럼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께만큼 에너지를 내뿜었기 때문에 얘들이 특정한 빛이 나오는 거야. 이 두께만큼이 특정한 빛이야. 만약에 전자가 요렇게 에너지를 잃어서 요렇게 계속 전자의 공률이 심해져가지고 원자에게 부딪혔다 했을 때 이렇게 됐다 했으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방출해야 돼. 그거 연속 방출해야 돼. 근데 연속 방출돼?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뉴턴의 사고 실험의 원리에서 정말로 특정한 궤도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걸 실제로 이 러더퍼드 다음에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명확하게 얘가 의견을 내세워요. 왜냐면 러더퍼드가 뭐 뉴턴처럼 태양계에서 돌아. 근데 사실 태양계에서는 이 행성들이 뭐 부딪히는 게 있어? 없으니까 관성에서 돌아간다. 관성에서 돌아. 근데 얘들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원자 같은 애들은 실제로 열을 받고 또는 부딪힐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두낼 수 있잖아. 근데 움직임을 두낼 수가 있는데 얘들이 분명히 느려지면은 떨어질 거잖아. 근데 연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나온다는 뜻은 정말로 이 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다시 재증명한 사람이 바로 보어야. 보어. 그래서 이 보어가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해요. 맞아. 그래. 뉴턴의 이 원리처럼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재명확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러더퍼드가 이게 막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어가 다시 명확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특정 궤도마다 에너지가 있는데 왜 에너지가 있냐? 얘들 탈출하려면 전기를 이겨야 돼. 그래서 실제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아니 탈출하려면 에너지가 터져야지 탈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봐봐 문제가 봐. 에너지는 커져. 커져. 생각 거짓말 아니야, 맞지? 자, 민자 다 했어. 싹 다 했어. 그 우측 하단 목표 양자화란 뭐냐? 양자화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계단처럼 계단 보면은 어때?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지. 딱딱 떨어지지. 연속이거든, 연속. 맞죠? 실제로 전자도 마치 연속적으로 부터 행동에 불연속적으로 행동해. 불연속적으로 행동이야. 특정 궤도에 향해서. 여기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쌤이 대충 설명해줬지만 전자끼리는 천연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틈 사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전자가 일단은 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내로. 근데 이 사이가 어떻게 통과하지도 않고 왔냐? 전자가 순간적으로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입자인 전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틈 사이는 실제로 천연 때문에 전자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맞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나왔잖아. 그래서 전자라는 게 실제로 입자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요걸 통해서 또 실제로 알 수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에너지라는 게 똑같이 양자,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름이 양자화가 됐다 이렇게 불러요. 자, 260쪽 이렇게 보세요. 260쪽. 자, 수소 에너지 준위. 이거는 뭐 알 필요 없고, 민자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쌤이 다 해보고, 이것만 알고 쓰면 돼. 숫자는 알 필요 없고. 이 두께가 더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 조금 나올까? 오케이. 그래서 과하게 첫 번째까지 내려오면은 뭐 에너지 높아지는 뭐 자외선, 두 번째가 내려오면 뭐 가시광선, 세 번째까지 내려오면 적외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 기억나더라? 그 엑스레이 또는 뭐 자외선, 뭐 가시광, 적외선, 라디오선 이런 거 들었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순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께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내려오면 실제로 에너지 방출이 심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끝이고. 그리고 민지야 260쪽 맨 아래 거 정답해. 맨 아래 거. 근데 그 보어의 원자 모형 말고 현재의 원자 모형에서 보어에서 한계가 있었어. 한계가 뭐냐면 안정한 특정 궤도를 돌 때, 이 안정한 특정 궤도를 돌 때 이 궤도에서 돌 때도 빛이 나왔었는데 그걸 설명을 못했어. 얘도. 그리고 또 전자가 전이라는 말 뭐냐면 움직일 때 이런 느낌이야. 아까 쌤 말했지. 얘가 에너지를 뭐 올라오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내려오면 에너지 낮아지잖아. 이건 사실 논리적이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전자가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실제로 현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전자 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전자의 궤도는 그냥 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고 여기 근방에서 전자가 움직이겠지라고 해석하는 거야. 왜냐면 전자는 매우 어때? 질량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있잖아. 전자 봤을 때 얘가 빛이 쏘면은 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제로 현대 모형에서는 그냥 확률을 표현해. 그게 우리가 배웠던 뭘까? 오비탈이었어. 오비탈이거든. 확률을 표현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민자 268쪽 넘겨볼게요. 이제 나중에 또 민족 테스트 또 생성 30. 자,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건데. 자, 민자 생명과학 들어볼래? 이거 좀 더 들을래? 좀 더. 자, 그럼 이 파트는 이제 뭐냐면, 그래, 알겠어. 아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특정한 궤도를 보는데 우리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 근데 이 특정한 궤도 근방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일 때 과연 이렇게 봐. 원자 혼자서는 궤도가 혼자만 있지. 근데 과연 고체는 어때? 입자 가깝지. 가깝잖아. 그럼 가까울 때 궤도가 어떻게 돼? 궤도가 이렇게 만나겠지. 이때 과연 궤도가 어떤 식으로 이게 나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은 에너지 T라고 부르는데 볼게요.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고체를 왜 딱 집어서 배운다 했으니? 고체는 매우 가까운가? 가깝지. 그러면 이 궤도가 어떻게 될까? 궤도가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는데 그 고체가 겹치게 되는데 봐봐. 이 원자와 이 원자 둘 다 지금 특정 궤도가 있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겹치냐 겹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궤도가 전자가 다니는 길이지. 근데 그 전자끼리 궤도가 궤도가 전자가 다니는 길인데 얘들끼리 밀쳐버릴까 아니면 정말로 겹쳐질까?
겹쳐질까? 전자끼리는 무슨 작동하지? 청력. 그래서 궤도가 겹쳐지게 되는데 얘들이 일치하진 않아요. 전자끼리는 청력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얘의 궤도가 점점 먼저 나가죠. 궤도가 더 많이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촘촘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일치는 돼, 안 돼? 안 돼. 그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들이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고 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거를 에너지 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마다 다 에너지 다르잖아. 네. 올라가서 에너지 크지? 네. 그게 마치 이 D 부분이 마치 에너지를 안 준다 해서 에너지 D라고 불러. 이 궤도를. 그래서 다 했고 너희들 그 2번 얘들아 2번 할 거 허용된 D 볼게요. 허용된 D가 뭐냐면 실제로 절대온도 0일 때 이런 느낌이야. 봐봐 얘들아 봐. 허용된 D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를 뭐 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받을 수 있는 궤도야. 그 다음 너희들 이거 봐. 고체기 뭐 있어? 그럼 궤도 에너지 T도 어떻게 돼? 겹치지 않는 거죠? 겹치지 맞지? 일치하지 않지만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겹치기가 돼 처음에는. 자 겹치겠어? 근데 얘들도 결론적으로는 이 겹쳐지는 게 사실 고체는 매우 가까우니까 계속 겹치지 않는 것이다. 계속 겹치지. 그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문제 269쪽 보면 계속 도체가 이제 그 금속 애들 많았는데 금속은 계속 겹쳐져 있어. 근데 같은 고체라 할지라도 안 겹쳐지는 애들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도체야. 부도체가 뭐냐면 금속이 아니야. 뭐로 돼 있을까? 원소가 금속이 아니다. 비금속. 맞아. 비금속 애들은 원자력이 어때? 탄소계. 가깝지? 얘들은 원자핵이랑 바깥에 가깝게 있지. 맞지? 자, 탄소도 똑같아. 탄소도 4개지만 가까운 편이야. 다 이렇게 가까운 애들끼리 가까운 애들 붙잖아? 그럼 얘들 전자 잡힌 세 안 세? 세지. 그러면서 실제로 전자의 밀집도가 증가해 안 증가해? 가까워지면 증가하죠. 그러면은 같은 만약에 비금속끼리 돼 있는 것도 고체끼리 안 해. 다이아몬드 있잖아. 걔네들은 같은 고체끼리 결합하고 있을지라도 이 에너지 D가 어떻게 될까? 촘촘하지 않아요. 이게 궤도가 밀집돼 있지. 그럼 그만큼 청력이 세가 안 세가? 그래서 이 에너지 D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D를 원자가 D라 불러요. 또는 가전자 D. 이거 알아둘게. 그 전도 D 또는 전도 D라 불러요. 전도 D. 그러니까 전도 D는 뭐냐면 지금 민재 사진 보면 원자가 D는 실제 전자 채워져 있는 것. 전도 D는 전자가 아직 안 채워져 있는 곳인데 실제로 비금속끼리는 봐봐. 전도 D는 왜 이름 전도 D냐면 전자를 봐봐. 전도 D로 가면은 전자를 움직일 수 있었어. 전도니까. 전도가 뭐야? 이 고체일 때 열 전달하는 거지. 이 전자가 넘어가야 하는 게 전도 D야. 근데 이 사람 뭐라? 비금속은 멀지. 촘촘하잖아. 그래서 촘촘하다 보니까 이 사이가 멀어서 이 전도 D가 에너지 D랑 그러니까 이 원자가 D, 그러니까 원자가 D는 뭐냐면 에너지 D 중에서 원자가 전자에 기억나? 그래서 원자가 전자 있는 D를 줄여서 원자가 D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가 D 바깥쪽에가 최대 바깥 전자잖아.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뛰어넘어야지만 전자가 전도가 돼야 돼. 그게 전도 D야. 근데 이 원자가 에너지 D 중에서 원자가 D랑 전도 D가 비금속 뭐라? 멀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봐봐. 자세히 봐. 금속으로 돼 있는 고체가 어떨까? 에너지 D가. 아무 크지 않죠. 어떻게 됐을까?
왜 촘촘하지? 멀지. 예. 멀지. 엄청 멀지.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이 엄청 멀다 보니까 예. 전자의 봐봐. 이렇게 생각해. 봐봐. 멀면은 원자에게 세게 붙을 생각이 들었어? 약간 들었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배웠잖아. 너한테 봐. 멀리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겹쳐질 때도 얘들이 청력도 그렇게 세 안 세? 잘 겹치겠지. 네. 또 멀다 보니까 전도띠가 어때? 가까울까 아니면 멀까? 가까워. 말잖아. 원자핵이랑 멀리 있다면서. 네. 멀리 있으니까 쉽게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고체를 겹치게 했을 때 에너지띠가 쉽게 겹쳐져요. 전자의 밀도가 적죠. 그리고 당연히 이 틈 사이가 이 원자가 띠랑 이 원자가 띠가 실제로 건너가는데 거의 뭐야? 붙어 있어. 예. 왜냐하면 전자의 밀도가 작아가지고 실제로 청력이 약하고 당연히 촘촘하게 되겠지 궤도가. 그래서 쉽게 넘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금속은 원자핵이랑 반응 멀지. 네. 쉽게 똑같아 느껴. 느껴요. 그러니까 옆으로 잘 전도할 수 있어 없어? 그 전도띠가 가깝다 보니까 안 오는 얘들아. 그러니까 화학에서 배웠던 거를 물리에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야. 알지 얘들아? 원자가 띠, 전도띠 이거 언어의 개념 알고 있어야 돼. 알지? 원자가 띠는 뭐야? 이 원소의 가장 바깥쪽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띠 부분. 한마디로 원자과 전자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에 초점을 둔 이름이라는 거야. 원자과 전자, 내 궤도잖아. 바깥쪽 전자. 원자과 전자, 그 원자과 전자 중에서 최외각 전자, 바깥쪽 있는 거. 그 중에서 걔네들이 가장 에너지 높지.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에너지를 초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띠는 가장 바깥쪽. 근데 그 금속끼리는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쉽게 겹칠 수도 있고 촘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쉽게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전도띠도 낮다. 그래서 이 전도띠와 원자과띠 사이를 뭐라고 볼까? 띠 간격이라고 불러요. 안 어렵죠? 띠 간격 사이 간자의 격식 그 사이의 격식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 전자 이동은 자 오른쪽 볼게. 민지야 오른쪽. 자 실제로 정리 전성은 실제로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도띠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전자가 잘 전이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게 바로 금속이지, 맞지? 바로 빠를 거 민지야. 도체가 뭔지야? 애초에 전도하는 몸체의 뜻이야. 인도하는 몸체. 그러니까 인도를 잘해야 하는 문제. 문제가 봐. 원자까지랑 전도체 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거의? 붙어있죠. 그래서 잘 띄워놔. 자 근데 부딪혀 볼게요. 띠 간격이 어때? 넓어요. 왜 이렇게 넓지? 전류. 자 다시 이유. 얘들이 계속 해야 돼 이거. 원래 이거 봐봐 이렇게 막 비금속은 원자핵이랑 가까워서 가까운자가 가깝지. 그러면 갖다 댔을 때 청력이 세 안 세? 청력이 있어요. 그러면 촘촘할까 안 촘촘할까? 촘촘하지 않죠. 않죠.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전자를 잘 전도가 돼. 잡당기는 힘이 센데? 안 돼요. 그런 거야. 전도띠가 왜 이렇게 넓다고 부르는지 알겠지? 네. 원자핵과 바닥이 가깝기 때문에 얘들을 뛰어넘으면 힘을 매우 세게 가야지. 근데 혹시 너 이게 기억나? 금속 반응할 때 불을 지르지 라이트로. 네. 그런데 금속은 들도 안 들어. 들떠요. 비금속은 들도 안 들어. 안 들떠요. 그래서 너희들 불꽃 반응할 때 무조건 뭐만 가나 있어? 금속 비금속 중에서? 금속. 그래서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괜히 다 고체 중에 뭐야? 그러니까 고체 중에서 다 금속이지. 이유가 있는 거지. 왜? 배우잖아. LFD와 전도띠가 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원자핵이 막아서 멀잖아. 배웠잖아. 그거를 좀 시간을 배워. 시간. 오케이. 반도체는 뭐냐면 반도체는 이거야. 애매모호해. 예를 들어 탄소는 가까운 편에서 계산과 비금속이 있단 말이야. 근데 탄소보다 번호가 작아야 돼. 얘는 계산해 보니까 아니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 않아. 얘들은 에너지 띠와 전도 띠 사이가 어떨까? 그냥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에너지를 가했을 때는 쉽게 전도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띠 간격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전이 되기도 하고 전이 넘어지면 안 되는 암전이라고 해서 암전이 전화전자의 이동 다 옮기기 있잖아. 이동하다.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어떨 때는 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동을 안 시키기도 하고 사이가 떨어지긴 한데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 아니야. 왜? 잡아당김이 뭐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뭐 세지도 않고 아니,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반만 인도하는 몸체를 바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반도체야. 반도체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뭐라 그러면은 금속의 주라는 거야. 배웠어. 중금속. 화학학교 기억나? 화학학교 기억나? 중금속 이런 거 있었지? 중속 또는 뭐 규속. 근데 봐봐. 탄소보다 더 멀어지면은 힘이 약해지잖아. 진짜 바깥전자가 작은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얘는 비금속이었지. 한 칸 밀렸지. 중금속 되는 거야. 또 한 칸 밀리지. 또 중금속. 그러니까 이게 올려야 비금속이었지. 근데 한 칸씩 계속 밀려서 중금속이 돼요. 왜? 점점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칸씩 밀려요. 힘은 세지는데 한 칸씩 밀리는 거야. 알지? 이거 화학 몇 세더라? 문제 어때? 괜찮아? 네. 조금 그냥 한번 이름을 다시 붙여본 거야. 자, 민지야 271조. 자, 요까지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이제 생명과학 할까? 생명과학 씨. 이제 좀 빡세진단 말이야.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 나오고 이제.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통합과 끝내고 물리학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냥 그런 거야. 우리 이미 다 배운 거 아닌 거야. 배운 건데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건 심화시킨 거야.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먹어보는 거야. 왜 이제 어떤 물질, 왜 금속은 전자가 잘 이동을 하는지. 왜 이동해요? 다시 화학적으로 보자면 원자핵이나 박원자가 멀지. 멀면은 얘들이 고체로 모였을 때 겹치기가 잘 돼야 안 돼? 잘 되지. 근데 비금속은 어때? 가까우니까. 안 되죠. 가까울 때 미치는 세지. 그래서 바깥쪽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랑 이체외각 전자랑 어때? 뭐라? 그게 바로 에너지띠와 전띠사인 거야. 아는 문제다. 그치? 오케이. 얘들아 생명과학 하기 전에 이거 영상 끊을게. 생명과학도 얘들아 보면 볼 사람 봐도 돼 얘들아. 생명과학도 그 통합과학 끝나고 심화과정 할 때 배운 내용인데 오늘 민재가 있어가지고 쌤이 생명과학 나올게. 문제 펴볼까?